네, 두 번째 시간에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 및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교육과 커리큘럼의 비교 및 분석,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피지컬 컴퓨팅, 최신 교육의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를 통해 한번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같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출퇴근길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등 우리는 이미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깊숙이 스며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를 이용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질병을 진단하며 심지어 AI가 직접 코드를 생성하는 시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면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등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도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중학교에서 34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가 되었고요. 2020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도 최소한 17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AI 교육이 포함된 정보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 단계별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용과 현재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초등학교를 보면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7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블록 코딩, 스크래치, 엔트리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34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파이썬, 알고리즘 기초, 아두이노 같은 피지컬 컴퓨팅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34시간이라는 교육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의 교육 시간으로는 학생들이 심화된 코딩 개념을 익히기에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 8단위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AI 기초, 프로젝트 기반 학습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학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고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주요 문제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교육 시간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념을 깊이 있게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담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비전공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컴퓨터 전공이 아닌 일반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맡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한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업과의 협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에스토니아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들이 직접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협력 모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대학 입시와 연계되지 않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실질적인 가치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과 그 한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과의 협업 부족, 대학 입시와의 연계 미흡, 교육 시수 부족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조기 소프트웨어 교육, 기업과의 협력,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미국, 에스토니아, 일본, 중국의 소프트웨어 정책을 비교한 것입니다. 각 나라별 주요 정책과 특징을 정리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CS4 All 캠페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 과학 교육을 제공하자라는 목표로 미국 정부와 IT 기업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IT 기업과 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IT 기업들이 무료 소프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코딩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대학 입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AP 컴퓨터 과학 과목을 수강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대학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IT 기업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와 연결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1차 시에 때 다루었던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인데요. 디지털 강국 정책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국가로 알려져 있죠. 이 나라는 2000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학년부터 블록 코딩, 알고리즘 사고력 교육을 진행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AI, 데이터 사이언스, 블록체인 교육까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과 연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서류 제출 없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넘어 국가 전체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본은 202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에서 눈여겨볼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초등학교부터 C 언어, 파이썬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일본은 블록 코딩뿐만 아니라 C 언어, 파이썬 같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도 초등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심화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교과 과정에 정식으로 포함이 됐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아니라 정식 교과 과정으로 편성하여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빠르게 정식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어릴 때부터 텍스트 코딩을 배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차세대 AI 발전 계획인데요. 중국은 2017년도에 공무원에서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권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AI 교육을 조기에 도입하여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에서는 주목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정부, 학교, 기업의 협력입니다. 중국은 정부와 학교, 기업이 협력하여 AI 교육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IT 기업들이 AI 교재, 강의안,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AI 교육의 조기 도입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AI 교육을 정규 교과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AI 개념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등 다양한 모듈을 통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AI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조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욱 조기에 도입하고 IT 기업과 협력하여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이제 한국 소프트웨어 교육이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 4가지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로부터 정규 교과 과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부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정규 교과가 아니라 학교별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에스토니아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초등학교부터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교육을 도입했죠. 한국도
초등학교 단계부터 정규 교과 과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편성하고 블록 코딩뿐만 아니라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도 조기에 도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전담 교사를 확충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비전공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많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AI, 데이터 과학, 피지컬 컴퓨팅 같은 최신 기술을 다루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소프트웨어 전담 교사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AI 데이터 과학 등 최신 기술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기초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이 AI, 데이터 과학,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같은 최신 기술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실제 산업과 동떨어진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초중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에 AI 및 데이터 과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과 협력하여 AI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AI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학 입시와 크게 연결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AP 컴퓨터 과학 과목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일본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학 입시에서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학 입시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을 주요 평가 과목으로 추가한다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자,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 과목으로 확대를 하고 블록 코딩뿐만 아니라 텍스트 코딩을 조기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전담 교수와 및 연수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AI, 데이터 과학 등 최신 기술을 교육을 포함하고 미래 직업에 맞춘 실용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요소로 만들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한국도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이유는 실제 사회와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이죠.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피지컬 컴퓨팅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이나 챗봇을 편집하고 데이터 과학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은 AI 데이터를 실제 하드웨어와 연결해 현실에서 작동시키도록 합니다. 자, 먼저 각 개념을 한눈에 비교한 표를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피지컬 컴퓨팅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준제인 인공지능 교육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 AI가 추천해주는 것도, 챗봇이 질문에 답하는 것도 모두 AI 덕분입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AI 모델을 직접 만들고 훈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과학입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먼저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기 상품을 예측하거나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데이터 과학의 응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컴퓨팅, 코드가 단순히 화면 속에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훨씬 재미있겠죠? 피지컬 컴퓨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아두이노 같은 전자기기를 프로그래밍해서 LED를 깜빡이게 하거나 센서를 활용해 로봇을 움직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한 코딩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며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 기술을 실생활과 연결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의 기본 개념과 소프트웨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